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캠 X9, X9 버전이고요. 제12강 캠 프로그램 모싱센터 MCT 2D 캠 가공 실무 작업 진행할 거고요. 특히 이제 스케치, 도면 그리기 작업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캠 가공은 이게 툴패스는 내지 않고요. 그리기 실무 작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구독자 요청 내용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그리기를 사실 우리가 1강부터 11강까지 하면서 아마 1에서 한 4, 5강까지는 환경 설정이나 이런 걸 내용했었고, 그 다음에 5강 혹은 6강 정도에서부터 한 10강, 11강까지는 그죠? 뭔가 그림을 그렸거나 아니면 캐드 파일을 불러왔거나 이렇게 했는데, 요 중간에 조금 내용이 약간 그죠?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다 봅니다. 아무튼요,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좀 그리기는 좀 더 이렇게 좀 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스케치 도면 그리는 걸 좀 이제 좀 이지하게, 그러니까 쉬운 거부터 먼저 그려서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것까지, 하드한 부분까지 그림을 그려나갈 거고,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 영상이 한 3개에서 5개 정도, 그러니까 도면 그리는 작업이 3개에서 한 5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캠 짜는 것도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고, 지금은 이제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의 모신 센터 가공작 공개도면 1번이라고 하는 요 도면 가지고 좀 작업할 겁니다. 이게 좀 가장 쉬워 보여서요. 그리고 이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사실 이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에 물론 제가 이제 공개 도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제를 요걸 쓸 건데, 얘가 또 있고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라고도 있습니다. 사실 도면이 어려운 건 밀링 기능사 쪽의 도면이 좀 더 어려워요. 근데 이 도면 관해서도 사실 영상이 많이 올라가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어떤 순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무 쪽에서 이제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우는 분들도, 이게 꼭 학습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약간 이게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여차저차의 좀 사정 때문에 혹은 이유 때문에 요 강의가 조금 중간에 추가된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캠 짜는 것도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스케치를 좀 쉽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쉬운 도면부터 어려운 도면까지, 그래서 3강, 3강 내지 5강 정도를 좀 더 구성할 거라는 거, 그거 좀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스터캠에서 이제 그리는 작업이고, 다 그려놓고 그 도면하고 검토하는 거. 공구 목록은 따로 없겠죠. 표지 크기는 이제 여기 있는 예제 가지고 이용하다 보니까요. 그 예제 사이즈가 가로 세로 70, 70에 두께가 28T더라고요. 요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활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해 놓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도면은 왼쪽에 보시면 요 도면이고, 마스터캠 X9은 여기 있습니다. 자, X9 시작하자마자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밀링 X9인지 보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모신 센터 쪽이고요. 도면을 항상, 물론 이걸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그죠? 이 도면을 마스터캠으로 그리는 건, 가장 이게 좀 소모적인 일이죠. 좀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죠? 뭐 제가 뭐 실무를 굉장히 잘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강의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인데, 어, 도면을 사실 이걸 여기서 다시 그린다? 글쎄요, 그죠?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냥 가장 실무적인 건 아마 이전에 11강인가 10강에서 얘기했는 내용이 있는데, 캐드 파일 가지고 땡겨오는 게 가장 좋아. 어차피 캠은 내야 돼요, 그죠? 캠을 2D를 캠을 내든 3D를 캠을 내든 어차피 캠 작업을 할 거라면 캠을 내야 되고, 캠을 낸다는 소리는 밑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이기도 해요. 밑그림이라는 건 내가 그리든지 아니면 가장 좋은 캐드 파일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3D 모델링 파일을 가져오도 됩니다. 예, 다 됩니다. 어쨌든 밑그림 혹은 뭐 베이스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맨땅에다가 캠 작업을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실무에서 이거 캐드 파일로, 그죠? 받는 게 가장 좋아요. 받는다는 소리는 업체에서 이 도면을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이걸 의뢰하는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업체에서 이걸 받아서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해주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아니면 회사 내부적으로 가공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회사 내부적으로는 캐드 파일 받겠죠. 회사 내부니까. 근데 외부에서 받을 땐 당연히 이 형상의 종이 도면보다는 캐드 파일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정석입니다. 캐드 파일로. 중요 치수는, 그죠? 아니, 중요 치수, 어쨌든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게 원래는 베스트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사실 좀 많다는 거죠. 회사 보안상의 문제. 그게 가장 많이 걸리긴 하지만, 유출이 안 되는 도면도 많거든요. 캐드 파일 자체가.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캐드 파일을 받아도 조금 걱정스러운 건 이겁니다. 이 캐드들 받든 3D 모델링 파일을 받든, 3D 모델링은 그래도 그나마 이게 1대1이겠죠. 모델링이니까. 근데 캐드 파일은 1대1일 수도 있고 2대1일 수도 있고 1대2일 수도 있고 넌 스케일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1대1 아니고서는. 그리고 1대1이라고 해도 도면상에 여기 70이라고 해놨는데, 그죠? 그러면 이게 70이라는 소리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게 7cm 혹은 70mm잖아요. 근데 실제로 찍어보면 이게 69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이 숫자만 바꾸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CAD 파일을 받아도 치수를 다 찍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겠죠? 아무리 급해도 치수를 다 찍어봐야 돼요. 음. 그리고 그것까지도 정 믿음이 안 가면 이 설계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도면 그대로 맞냐고, 1대1이냐고. 그죠? 그래야지 뭔가 이게 확증이 되고 확약이 돼야지 내가 가공을 해도 그죠? 좀 면피를 할 수 있죠. 만약에 가공이 불량이 나면. 그죠? 가공 불량이 난다는 소리는 치수대로 가공했음에도 원청에서 도면하고 안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캐드 파일을 제공했던 사람한테 책임을 약간 전가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관계 때문에. 제가 좀 썰이 좀 길었지만 어쨌든 캐드 파일 받는 게 중요하지만 받더라도 확인을 꼭 하시라는 거. 네, 그 정도 설명을 좀 드리면서 캐드를 한번 이 마스터캠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뭐 대단히 어려운 그림은 아닙니다. 되게 쉬운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려봅시다. 저 테두리가 소재 크기가 가장자리가 70에 70이에요. 그리고 두께 28T 정도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사실 우리가 마스터캠에서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건 2D 작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D라는 건 공구가 Z로 내려와서 혹은 이게 수평 밀링이면 뭐 X로 들어오든 Z 방향이 이게 수평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수직 밀링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수직으로 Z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Z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면 Z가 내려오고 나서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XY로만 움직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Z로 내려오는 방향은 이 깊이 쪽만, 이런 깊이만, 혹은 소재 두께만, 이런 깊이 쪽만 이렇게 도면상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굳이 우리가 마스터캠상에서 그림을 그릴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Z 방향의 깊이만 필요하니까요. 이 깊이만 필요하단 말은 마스터캠에서 링크 파라메타라고 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해요. 깊이를 더 주고 덜 주고가. 그래서 여기에 이 평면상의 그림 말고 다른 그림들, 특별한 형상 아닌 그 다른 그림들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제 기준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터캠에서도 그림을 그릴 때 깊이는 당연히 눈으로 봐야 되고 실제 캠 짤 때는 이걸 봐야 됩니다. 이 도면을 열어서. 근데 그거 아니고서 여기서 밑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그죠? 거의 다 이 평면의 형상을 다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설명이 아마 어떤 분한테는 되게 쉬울 거고 어떤 분들한테는 아 그랬구나라고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구독자분께서도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인지가 되겠죠. 그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 또 설명이 또 길었네요. 이해해 주세요. 자 우리 테두리부터 먼저 그릴 겁니다. 이게 정사각형이다 그죠? 70에 70. 자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캠 작업을 한다는 소리는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캠을 만진다는 소리는 이미 도면에 대한 해독은 할 줄 안다는 소리로 저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이라고 하는 그 어떤 개념을 여기 수평 거리에 30을 얘기하는 거지 이 대각의 거리를 30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런 개념은 갖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도면의 해독이 사실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이 해독이 안 된 상태에서 캠을 그죠? 백날 잡아야 틀린 분량이 나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면 해독부터 도면을 그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캐드로 열심히 그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해독을 좀 잘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깊이가 얼마인지 어느 부위인지 이게 단면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 이 단면을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런 형상으로 단면이 나온 거에 대한 어떤 깊이값 포켓이 깊이가 얼마고 윤곽의 깊이가 얼마고 소재 두께가 얼마고 이런 것들도 다 도면의 해독이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해독이 약간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해독이 사실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캠을 짜든 캐드를 짜든 그거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사실 그래서 도면 해독이 가장 중요해요. 자 다시 상단에 이제 사각형 기호가 있습니다. 사각형 클릭하시고 왼쪽 모서리 원점 쪽 가면 이렇게 별 표현이 나오죠. 왼쪽 모서리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그냥 펼쳐 주십시오. 그죠? 그냥 아무데나 적당한 위치에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캡처 뜨듯이. 이해됐죠? 자 그리고 여기 가로 세로의 길이입니다. 가로 세로입니다. 자 영역 클릭하면 전체 선택이 되죠. 가로가 70 엔터, 세로도 70 엔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적용이고요. 이게 확인입니다. 그냥 OK라는 소리예요. OK 눌러주시면 되죠. 자, 휠을 밀면 이렇게 커지고요. 됐죠? 지금 우리 윤곽 테두리 그렸죠? 맞습니까? 70, 70이라고 하는 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상단에 가보면 여기 스마트 치수라고 하는 요 노란 전구 보이시죠?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이 선 자체를 찍을 때 중요한 게 이게 선의 개념에 보면 선에는요 이런 선이 하나 있죠. 얘도 선과 선이 연결된 거잖아요. 그건 이해되죠? 선에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선에는 끝점이라는 게 선에 있고요. 끝점
그 다음에 선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딱 절반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중간점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는 어떤 근처점이 있을 건데 근처점은 CAD에서 쓰는 용어니까 그건 빼고요. 어쨌든 우리 마스터캠상에서는 적용되는 게 맞아요. 끝점하고 그 다음에 중간점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있습니다. 원이라는 것도 사실 존재하잖아요. 원도 뭐가 있습니까? 중심점이 있고 4분점이 몇 도 몇 도에 있습니까? 0도, 90, 180도, 270도에 각각 있는 거죠. 좀 반대로 0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80도, 마이너스 270도 마이너스라는 용어를 써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럼 원호라는 것도 있죠. 원에도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4분점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진 않지만 뭐가 있어요? 끝점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선하고 같이.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휘어진 거니까 여기도 중간점이 존재합니다. 눈에도요, 심지어.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점이라는 것도 사실 있는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점도 있습니다. 점이라는 개념도. 예, 그 정도는 이해하고요. 다시. 자, 우리 스마트 치수 잠깐 이용해서요. 원 끝점이나 중간점 찍지 마시고 선의 어정쩡한 이런 부분 있죠. 근처점에다가 한번 클릭해 보시면 한 방에 치수가 나와요. 제가 여기 어정쩡한 곳을 찍으라고 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선에 아까 끝점 있고 중간점 있다 그랬죠. 이거 지금 한 방에 치수가 나왔는데 얘를 중간점이나 이렇게 중간점 이렇게 중간점을 찍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찍으면 다음 점을 찍으라고 또 나와요. 나는 단순히 70mm 얘를 알고 싶은데 중간점을 찍게 되면 조금 번거로워져요. 다시 ESC 스마트 치수.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끝점 찍어도 저 치수가 안 나와요. 또 다음 끝점을 또 찍어야 돼요. 이건 좀 불편한 일이죠. 그러니까 치수 하나의 형상으로 하나의 직선으로 하나의 뭐 어떤 경사선이 어떤 걸로 이루어진 거라면 좀 어정쩡하게 찍으셔야지 근처점을 찍으셔야지 치수가 한 방에 뽑힌다는 거.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이거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이거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방금 그린 건 요거는 소재 테두리고요. 그죠? 바깥쪽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는 아마 이해하시죠? 요건 윤곽이라 불러요. 바깥쪽 테두리. 여긴 윤곽 영역. 여기는 뭐겠습니까? 윤곽 아니면 포켓인 거죠. 그리고 구멍상 얘는 탭 구멍이고 얘는 일반 구멍인데 탭은 도면이 밑에 보니까 주소 내용에 관통이 돼 있대요. 이거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거 어려우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면.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CORO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못따기는 우리가 여기 그림을 그리는 상황에서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툴패스를 짤 때는 요거 일반 못따기 0.2 정도를 줄 거예요. 요건 나중이고 지금 어쨌든 탭이 관통되어 있다는 건 그냥 이해해 놓으시면 되고 그림상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땐 도면 그릴 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 하고 라운드가 RO C5라는 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도 이따가 한번 찾아보죠. 됐죠? 자, 어쨌든 얘가 탭이고 얘는 구멍인데 얘는 관통이 돼 있다고 하고 얘는 관통이 안 돼 있고 정면에 절반 단면도 보니까 6.8파이가 밑에 부분으로 깊이가 10mm만큼만 돼 있대요. 그 정도만 이해합시다. 됐죠? 자, 그 다음 그릴 건 뭐겠습니까? 윤곽을 그려야겠죠. 윤곽은 이 테두리를 그린다는 소리예요. 자, 이 테두리는 이 선이 5mm 정도 옵셋이 되어 있는 건 이해되시죠? 옵셋이라는 건 원래 최초의 선이 이만큼 건너뛰어서 한 게 더 있다는 옵셋이라는 뜻이에요. 상단에 마스터캠에 가보면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이동 윤곽 옵셋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얘는 꺾인 선이 두 개예요. 이렇게 꺾여 있고요. 아까 이거 역삼각 잠깐 눌렀지만 두 번째 게 한 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냐 한 개냐. 얘는 지금 이거 한 개를 이렇게 옵셋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복수개가 아니라 이거 역삼각형 열어서 이동 옵셋 한 개짜리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5mm죠. 요거 숫자를 5라고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 해당하는 선을 클릭하고 원본을 클릭하고 4번 방향 쪽으로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놓고 반드시 더 이상 5mm 작업이 없다면 적용 눌러서 이 작업을 마무리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상 없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서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선이에요. 이 끝까지 선이 아니라.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위로 이제 돌릴 건데요. 요 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서리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선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선은 여기 포인트하고 여기 포인트죠. 그러면 여기 포인트를 만들려면 얘 밑에 선이 하나 필요하겠네요. 바닥에서 요 높이까지가 몇 미리? 4mm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안 보이죠. 근데 여기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고 3mm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4라고 숫자 바꿔주고 얘를 찍어서 위로 올려줍니다. 일단 또 적용 한번 눌러놓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선이 이제 뭐가 연결돼야 됩니까?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포인트가 필요한 거잖아요. 결국 밑바닥에서 12mm 올라간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선에서 여기 30mm 간 이 부분에 선이 두 개가 있고 여기 교차된 지점을 선을 이어주면 되겠죠. 이게 그죠? 뭔가 빠르게 그리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표준으로 그리는 방식이에요. 그 방식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상단에 여기 포인트를 만들려면 교차된 선이 있어야지 교차점이라고 하는 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상단에 이거 이동 옵셋 클릭하시고요. 12라는 숫자를 주고 맨 밑바닥에서 위로 하나 주고요. 그럼 여기 교차된 지점 생기죠? 적용 누르고. 그 다음에 30이라는 숫자, 얘는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30이라고 주고 얘 찍고 오른쪽 보내주시고 일단 확인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 교차된 지점에 선을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상단에 선 있습니다. 선 두 점 선 클릭하셔서 여기 교차점 찍고 여기 교차점 찍으시면 돼요. 뭐 특이한 거 없죠? 자, 그리고 ESC 눌러주고 얘하고 얘 선택하셔서 그냥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 표준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리는 방식. 자, 근데 이거 저 지우겠습니다. 선택하고 다시 지우고요. 자, 이거는 너무 표준이라서 이렇게 그리면 속도가 많이 느려요. 그리고 지금처럼 그린 방식은 소위 말하는 CAD 방식이에요. 이게 CAD 스타일이에요. 근데 CAD 스타일로 그리는 방식을 마스터캠에서 그리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되긴 하지만 마스터캠에서 지원하는 방법 중에는 상대적으로 그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부터 몇 미리, 어떤 포인트에서부터 몇 미리를 주고 보조선 없이 그냥 한 방에 그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방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긋겠다는 건 선이죠. 그러면 선으로 명령을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선으로 먼저 들어가서 선을 포인트를 찍어야겠죠. 이때 바로 여기 포인트를 찍지 말고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포인트가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mm죠. 즉 여기가 아니라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12mm에서 선이 시작하죠. 맞습니까? 자, 왼쪽 손으로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손 띄지 마세요. 자, 여기 십자를 여기 아니죠. 12가 시작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mm죠. 그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12가 시작되는 지점을 한번 클릭하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상단에 델타 창이라고 해서 증분값 창이 열려요. 그럼 이 지점에서 12가 윗방향이니까 XY로 따지면 Y축의 위쪽이니까 플러스 쪽에 12mm 떨어져서 선이 시작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12 올라갈 때 X의 변화는 없고, 그죠? Y만 12mm 늘어난 거 맞죠? 예, 맞습니까? 그러면 0, 콤마 됐나요? Y가 12죠? 12라고 주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선이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거 이해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mm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당겨서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30은 어디입니까? 요 라인에서부터 여기까지 30 떨어진 곳에 선이 하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또 마찬가지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30이 시작되는 지점이 요 교차점이죠. 클릭하고 이번에는 Y는 변화가 없고 X만 30 가고 Y는 변화가 없죠. 맞아요. 그냥 30 주고 콤마 0 주시면 돼요. 앞에 콤마 앞이 X고요. 콤마 뒤가 Y라는 소리예요. 됐죠? 엔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이어지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요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증분착 이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 치수 이용해서 요 포인트하고 여기 찍어서 이게 12인지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 찍고 여기 포인트 찍어서 이게 30인지 확인해 주시면 제대로 그리는 게 확인이 됩니다. ESC 누르고 선택 클릭하고 지워주시면 돼요. 설명은 어려웠지만 이 방식대로 그리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래야지 속도가 많이 납니다. 처음부터 이걸 설명해 드린 이유는 그죠? 앞으로 우리가 그리는 게 매번 그리겠지만 그리는 거를 이렇게 매번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강의 지금 12강부터 10몇 강까지는 그림을 그리는 건 다 마스터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요 Shift 키 눌러가지고 이동시켜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리는 방식만 잘 기억해도 제가 장담하는데 오지간한 2D 그림은 다 그릴 수 있습니다. 3D는 못 그립니다. 3D는 힘듭니다. 3D는 3D 전용 프로그램 쓰시는 게 낫고 마스터캠 상에서도 3D로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그건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건 되도록이면 NX나 다른 솔리드웍스나 인벤터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은 됐죠? 위쪽에 선이 하나 보이죠? 얘가 맨 밑바닥에서부터 요 위에까지가 12하고 54 떨어진 거래요. 지금 근데 사실 그리기 편한 건 54잖아요. 여기 만약에 선이 있었다면 얘를 54 옵셋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맨 밑바닥에서 위까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암산하니까 어쨌든 66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암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산을 시킬 겁니다.
자, 맨 밑바닥의 선이 12 올라가고 54 올라가면 여기 꼭대기 선은 그려지죠. 도면 해독되죠. 상단에 요 마찬가지 이동 옵셋 1개짜리 클릭하시고, 자, 연산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연산이라는 건 뭡니까? 당연히 12 더하기 54 맞죠? 맞죠? 여기 엔터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66을 계산해 줍니다. 예, 맞습니다. 마스터캠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연산이 됩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마스터캠은 모든 영역에서 연산이 된다 그랬습니다. 네, 이 말 잘 기억하세요. 자, 맨 밑바닥에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요거 적용 누르고요. 자, 그리고 또 있죠. 아, 이건 60이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이거는 5mm가 일단 요 띄워놓은 손이 있기 때문에 그냥 60만 주겠습니다. 60 주고 얘를 잡고 오른쪽 빼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요거 적용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서리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여기 모서리 만들어졌죠. 요 사이가 3mm고 요거 14라고 돼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여기서부터 요걸 좀 그리기 편하게 한번 해볼까요? 요거 선이 있고 요거 선이 있고. 자, 그러면 방식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얘는 세로선을 2개 그려서 뭐 선을 또 옵셋을 또 해서 원호 방식으로 원호를 그리는 방식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이건 약간은 좀 계산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여기 원점 기준에서, 그죠? 이 원점, 이거 그냥 조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하고 따라. 이 원점 기준에서 요 원의 센터를 한번 구해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한번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 x는 얼마, y 얼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게 계산이 될까요? 그죠? 모든 영역에서 연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뒤에서부터 뒤로 가도 되지만 뒤로 가는 건 마이너스라서 헷갈릴까봐 앞에서부터 하는 건데, 일단 확인 누르고요. 우리가 원을 그려서 선을 뽑아낼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원의 센터는 여기 원점 기준이 얼마입니까? 5mm, 30mm, 12mm, 그 다음에 7mm죠? R7이니까 여기 중심이. 그럼 x는 5, 30, 12, 7 더하기 y는 얼마예요? 9죠? 9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 이해되십니까? 원점 기준에서. 자, 여기에서부터 힌트를 얻어서요. 원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원 이용해서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가죠. 원점 콩 찍고. 아까 x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5, 30, 12, 7이라 그랬죠. 근데 모든 영역에서 제가 연산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조차도 연산이 된다는 소리예요. 5 더하기 30 더하기 12 더하기 7인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요 원점 기준에서 x는 다 계산이 됐죠? 그 다음에 컴마를 해야지 y 부분이죠. 컴마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y는 얼마입니까? 9라고 되어 있습니다. 9라고 되어 있죠? 엔터 한번 쳐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잡혀요. 그 다음에 적당한 크기 주고 반경을 7이라고 주시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 이해되셨나요? 요거 스마트 치수 이용하셔서요. 요 선 찍고 여기 4분점 찍어서 요거 4mm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기하고 여기 영역 찍어서 요거 14mm 확인하면 되고, 맨 밑바닥에서 센터까지 요거 9mm 확인해 주시면 끝난 거죠. 아, 정확하게 그렸네요. 맞아요. 정확하게 그린 겁니다. 자, 선택하시고 ESC 몇 번 누르고요. 선택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건 딜리트로 지워주시죠. 이렇게 그리는 방식도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해되셨죠? 그래서 초기에 그릴 땐 이게 사람마다의 스타일이긴 한데, 저는 원을 좀 미리 먼저 그리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원에는 4분점이 있어서 선을 그리기가 좀 더 편하거든요. 선을 이어서 이렇게 그리는 것보단, 그죠? 포인트를 이용해서 그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림은 쉬운데, 그죠? 오늘 되게 설명이 좀 길죠? 왜냐하면 요게 토대가 되면 그 다음 그림을 그릴 때는 조금 더 설명이 짧아질 거고, 그 다음 그릴 때는 또 설명이 더 짧아질 거예요. 그리고 더 빨리 그릴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시 두 점선 이용하셔서요. 여기 4분점 혹은 중간점 콩 찍고 수직으로 하나 내리고요. 여기 4분점 혹은 중간점 콩 찍고 하나 또 내리시면 돼요. 이해됐죠? 확인 누르고. 그러면 윤곽의 모습은 끝났습니다. 네, 포켓도 이따가 이거 탭 구멍은 너무 쉽습니다. 그냥 원만 그려주거나 원 안 그려줘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요거 윤곽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안쪽에 포켓 한번 가볼까요? 우리 여기 한번 포켓 한번 가볼까요? 자, 포켓은 요거는 어떻게 그려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요 포켓은 저는 여기 포인트인 이 원부터 먼저 그릴까 싶어요. 여기 6.88짜리 요 센터. 왜냐하면 요 센터 기준에 요쪽에 원은 아니지만 원호의 센터는 15mm 떨어져 있고요. 요 센터 기준의 위쪽으로는 18의 중심이니까 9mm씩 떨어져 있어요. 그런 이유로. 그래서 얘가 조금 기준일 것 같아요, 제 느낌엔. 그러면 얘가 x는 얼마인가요? 네, 맞아요. 5하고 25가 떨어진 값에 x가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얘도 기준으로 보면 5하고 25 떨어진 곳이고, y는 얼마입니까? y의 대답은 y는 특별히 어떤 값이 없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정중심에 있다는 소리예요. y는 여기 선에 어떤 치수가 없다는 소리죠. 계산 혹은 예상을 해도 치수가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네요. 요거 4mm, 4mm, 62, 70이니까 4mm, 4mm. 이건 정중앙 절반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9, 33.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수평 중심에 있다고 보시고요. 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잠깐만요.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24에서 18이고, 있습니까? 24에서 8이고, 그럼 요거 42가 되겠죠? 42. 그럼 요것도 20. 20? 미안합니다. 요거 약간은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게 조금 찝찝하긴 한데요. 이건 이렇게 계산하시죠. 얘는 요거부터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중앙이 아닐 수도 있어서 조금 불안해서 치수 있는 베이스로 가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센터부터 그리지 말고요. 요거부터 먼저 그리도록 하죠. 여기 모서리 기준에 x는 25고 y는 24만큼 떨어진 곳에 이 원에 R7 있는 거 맞죠? 네, 그렇게 갑시다. 미안합니다. 이거 제가 조금 판단을 조금 미스했어요. 자, 원 그리겠습니다. 원 그리시고요. 됐죠?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교차점 콩 찍어서 우리 지금 여기 원의 센터를 찾아가야 돼요. x 방향은 얼마입니까? 25고 그 다음에 y 방향 얼마입니까? y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쪽이죠. 증분값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 x는 25라고 주고 y는 마이너스 24라고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엔터 치면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을 해주고 반경이 7이죠. 7이라고 줍니다. 일단 확인 한번 누를게요. 상단에 스마트 치수 이용하셔서 윗선 찍고 센터 찍어서 요거 24인 거 한번 확인해 주고 그 다음에 요선 찍고 센터 찍어서 요거 25인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센터 찍어서 요거 25 이상이 없네요. 확인 누르고 선택하고 일단 지우고요. 됐죠? 요거 그러셨습니다.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얘를 요거 밑에 부분으로 18mm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면 똑같은 그림이 밑으로 18mm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죠? 맞아요. 상단에 가보면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동, 평행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요 이동 안에는 복사도 들어 있습니다. 일단 요거 이동 한번 클릭하고요. 이동할 요소, 얘죠? 왼쪽 마우스 클릭해주고 더 이상 없으면 엔터 치시거나 요거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선택 완료. 엔터나 확인 완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느 방향, 즉 델타니까 델타라고 붙은 건 증분값인데 밑에 방향으로 18 떨어져 있죠. 그러면 얘는 어디로요? 18이라고 주는데 이 18로 그냥 하게 되면 이게 Y방향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요 밑에 있는 방향 반전을 이렇게 눌러주셔도 됩니다. 혹은 마이너스 18을 주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기본값은 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이 없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선을 이으면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점선 이용하셔서 4분점, 4분점 찍고 또 4분점, 4분점 찍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어가 만들어지고 사실 얘를 한 방에 만드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여기 가보시면 사각 형태 그리기 뭐 이런 걸로도 그릴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이건 나중에 특별히 이걸로 그리는 경우는 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치수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치수가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요거 기준으로 요거 만드신 거 맞죠? 네,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기준에 요 밑에 센터원 기준에 요 센터 한번 찾아보면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마이너스 들어가기 때문에요. 여기 기준에 x는 얼마입니까? 15 떨어졌고 여기 기준에 y는 9mm 올라간 거죠. 18에 나누기 2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얘도 원 이용하셔서요.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중간에 있는 요 센터 밑에 있는 원의 센터 클릭하시고 x 방향 얼마입니까? 15mm. 자, 방금은 제가 암산으로 9라고 했지만 이거 나누기 됩니다. 18 나누기 2라고 한번 줘보죠. 물론 9입니다만. 자, 엔터 치시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엔터 클릭해 주시고 크기를 같다고 해주시면 되겠죠. 7이라고 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상 없고 자, 선 이용하셔서 맞습니까? 여기 찍고 선 땡겨내고 여기 찍고 선 이렇게 땡겨내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고 이상 없고 자, 6.88 원은 그릴 수 있겠죠? 자, 원 클릭하시고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원의 센터 클릭하고 방향은 어디를? 뒤쪽입니다. 마이너스 15 컴마 0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자, 컴마 앞이 제가 아까 x고 컴마 뒤가 y라 그랬죠. 근데 지금 y는 제로죠.
네, 맞아요. 그러면 x는 안 되는데요. y가 제로일 때는 y는 생략해도 됩니다. x 제로일 때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x는 무조건 x 콤마 얼마 y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y가 생략되는 부분은 y가 0일 때는 뒤에 안 넣어도 됩니다. 그냥 마이너스 15 주고 엔터 치면 x로만 15 갑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클릭해 주시고 적당하게, 이건 지름이죠? 도면에 6.88이라고 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선을 트리밍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한꺼번에 트리밍 하면서 설명하려고 사실 일부러 트리밍 안 했습니다. 자, 그림상으로는 그림이 다 그려졌죠. 요거 M8에 해당하는 원도 하나 그려놓고 갑시다. 원 클릭하고 여기 센터 콩 찍고요. 요건 탭 구멍 표시할 필요 없고 클릭한 다음에 얘 구멍 크기를 그냥 지름으로 그냥 8이라고만 표현해 주도록 하고, 캠 짤 때만 우리가 탭으로 주시면 탭 공구 쓰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고. 자, 이제 트리밍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트리밍 하면서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 하고 라운드가 ROCO라는 거 기억하면서 그거 주도록 하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리가 잘라야 된다, 그죠? 트리밍은 상단에 자름이 있습니다. 자르기 이용하시고, 자르는 것 중에 가장 쉽게 편하게 자르는 방법은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다 있긴 한데, 이거 클릭해 가면서 자르는 방식을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이걸 누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됐죠? 여기 지금 클릭한 상태입니다. 이건 클릭을 안 한 상태고, 여기 클릭한 상태예요. 자, 그래놓고 가시면 여기 지금 점선으로 보인다는 부분은 다 이제 지워진다는 소리예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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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왼쪽 모서리 끝났습니다. 자, 위쪽도 클릭, 클릭, 끝났습니다. 자, 여기는 R5겠죠? 일단은 확인 빠져나오시고요. 상단에 요거 좀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아마 기본 값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거 누르시고요. 필렛 오로 누르시고 반경값은 5라고 바꿔주고 엔터. 그 다음에 선과 선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상 없고 일단 확인 누를게요. 자, 밑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도 트리밍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자르기 이용하시고 화면 확대해서 여기 자르고 여기 자릅니다. 자, 밑에 부분도 필요 없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사이도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선도 필요가 없네요. 쭉 이렇게 타고 가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필요가 이거 여기도 이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도 선이 필요가 없고요. 밑에도 필요가 없네요. 자, 그러면 선은 또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 수 있고, 자, 더 이상 필요가 없죠. 탭구만 표시는 이렇게만 해줍시다. 원래 캐드 도면상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맞는데요. 우리가 캠 짤 때는 여기에 공구만 탭 공구 쓰고 탭 공정만 적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림은 탭 모양 그대로 안 맞춰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 보죠. 포켓 쪽에 선을 클릭해서 지우고요. 됐죠?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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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일단 보이는 큰 것부터 다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지워주면 되고. 자, 이쪽 부분 살짝 꺾였죠? 이게 나중에 이거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서 캠 짜면 이거 캠이 안 걸립니다. 툴패스가 안 납니다. 말끔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자, 여기도 말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상이 없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죠. 이상 없죠? 됐죠? 자, 중복선을 지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복 삭제라고 하는 기능이 있기는 해요. 중복 삭제 기능 클릭하고, 중복 삭제가 지금 바로 실행돼 버렸죠. 맞아요. 중복 삭제를 하실 때는 이 중복 삭제라는 요거 누르시면 안 됩니다. 다 지웁니다. 2개짜리입니다. 중복 삭제. 드래그로 영역을 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요거 누르셔야지 실행이 돼요. 당연히 중복된 선은 없었겠죠. 예, 맞아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복선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치수를 입힐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입힐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한 가지 확인 한번 해보고 갈까요? 여기 위에 24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 그 다음에 요 센터와 센터는, 아이고, ESC. 센터와 센터는 아까 18이었죠? 아이고, 센터와 센터는 18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얘하고 얘를 어떻게 그렸을까요? 혹시나 만약에 중간에서 그렸으면 그림이 안 맞았을 수도 있는데 33이었다고 죠.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이거 중심이라고 막 얘기했는데, 그죠? 아까 그래서 물론 취소하고 중심이 아니라고 하고 이제 위에서부터 그림을 그려나갔다, 그죠?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겠네요. 이거 그냥 35로 무심결을 그리면 이거 취소 안 나왔을 겁니다. 이거 24가 절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무든 자격증이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도면 잘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치수 있는 쪽에서부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거 주의해 주십시오. 우리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무튼 잘 피해간 거고요. 잘 선택하셔서 지워주시면 작업이 끝났겠죠. 자, 이것도 다음에 우리가 캠으로 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저장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상단에 디스켓 모양이 보이죠? 저장 누르시고 바탕화면에다가 그냥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고요. 요거는
01이라고 하겠습니다. 01. 01? 01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단순하네요. 1001이라고 하죠. .mcx 파일로 저장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시켜 주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이 파일 가지고 캠을 짤 땐 1001이라고 하는 파일 불러와 가지고 캠 짜면 되겠죠. 일단 저장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하는 거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스터캠 X9 제 12강이고요. 캠 프로그램 머신센터 MCT 2D 캠 가공 실무인데 특히 스케치, 도면 그리기 작업으로 다만 진행했습니다. 캠 작업은 안 했습니다.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도면 그리는 작업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예제는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컴퓨터용 가공 산업기사의 머신센터 가공 작업 공개 도면 1번에 해당하는 도면 이거 이용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그리기 도면은 사실 지금 그린 오늘 그린 이 그림은 쉬운 그림입니다. 차츰 이게 다음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더 어렵게, 좀 더 어렵게, 많이 어렵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거고, 그리고 이제 가공산업기사 그림 말고 밀링 기능사 쪽 그림을 좀 가져올 거예요. 그게 사실 좀 더 어렵거든요, 그림적으로. 어렵다는 소리는 마스터캠 안에 들어있는 다른 기능을 좀 더 추가적으로 써야 된다는 소리이기도 해요. 그게 낫죠. 그래야지 되고, 그 정도만 그려내도 사실 캠에서 뭔가 2D를 그릴 때 어려움은 없어져요. 그림을 잘 그려줘야 캠이 나기 때문에, 캠 툴패스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